새해가 다가오자 고향으로 향하는 길들은 북적였다. 서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주요 도로에서는 차들이 줄지어 달렸고 매연이 자욱했다. 시장과 대형마트 안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매화꽃 향기, 귤 향기, 떡국 냄새, 잡채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활기차면서도 설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수지는 남편 지훈과 함께 차에 앉아 창밖에 북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 시댁에서 설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이 시기에는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수진에게 설은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떡국을 끓이고 집을 장식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달랐다. 혹시 긴장돼? 지훈의 목소리가 차 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수진의 불안한 눈빛을 알아차린 듯했다.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좀 떨려. 처음으로 시댁에서 설을 보내는 거라서. 지훈은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걱정 마. 우리 집도 재밌어. 다들 친절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우시긴 한데. 그래도 자식들 엄청 아끼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엄격하고 집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예전에 수진과 지훈이 결혼했을 때 김 여사는 서울 아가씨들은 집안일도 잘 못하고 편하게만 살아서 안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 수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진은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차가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도로 양쪽의 풍경이 점차 변해갔다. 고층 건물이나 번화한 거리는 사라지고 대신 수확이 끝난 농과 담벼락 뒤로 드문드문 보이는 기와집들이 나타났다. 해 칠녘의 하늘은 옅은 황금비두로 물들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을 수놓아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전통 한복을 입고 마당 중앙에 서 있었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리는 수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옆에는 시아버지 박 씨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얼굴은 푸근해 보였지만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친척들이 있었고 모두 수진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인사를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긴 원피스를 훑어보더니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역시 서울 아가씨는 다르네? 옷도 참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구나. 김 여사의 말에 수진은 움찔했다. 수진은 최대한 수수한 옷을 골랐다고 생각했다. 베이지색 긴 니트 원피스에 야른 재킷을 걸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너무 튀어 보였나 보다. 곁에 서 있던 맞동서가 말을 보탰다. 우리 동네는 며느리가 되면 옷도 수수하게 입고 집안일도 잘해야지. 옷만 화려하게 입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맞동서의 말에 동의하는 듯 웃었다.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볍게 웃었다. 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 피곤해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좀 쉬게 해주세요.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따라 넓은 한옥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져 수지는 약간 낯설게 느껴졌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설날 저녁 만찬을 즐겼다. 떡국, 갓김치, 잡채, 갈비찜 등 전통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수지는 지온 옆에 앉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하는 수진의 일에 대해 물었고, 시아버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 부부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몇 분 뒤, 대화는 수진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로 바뀌었다. 서울에서는 외식 많이 하겠네? 한 친척이 물었다. 떡국은 끓일 줄 아나? 다른 친척이 말을 이었다.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다. 집에서 수지는 어머니가 떡국 끓이는 것을 돕기는 했지만 스스로 끓여본 적은 없었다. 네, 조금 할 줄 알지만 아직 서툴러요. 수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재치 있게 대답하려 했다. 할머니 시어머니는 80세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총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옛날에는 그 나이쯤 되면 다 할 줄 알아야 했어. 온 식탁이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수지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지호는 편안하게 친척들과 이야기하며 수진의 감정 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수진은 혼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다. 처음으로 수지는 남편의 가족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불안한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다. 새해 첫날인 설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비록 어제 하루가 길고 약간 긴장되기는 했지만 시댁의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 김 여사와 맏동서가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골의 새해 분위기는 서울과는 정말 달랐다.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이기 위해 찹쌀, 녹두, 돼지고기 등을 준비했다. 부엌에서는 생강, 마늘, 후추, 목이버섯 향기가 퍼져나가 설 전통의 특유한 냄새가 났다. 수지는 옷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어머니, 형님, 안녕하세요. 수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찹쌀 씻는 일을 계속했다. 아침부터 늦잠을 자는구나. 여기서는 설날에는 다들 일찍 일어나서 일해. 수지는 어리둥절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친정에서는 이 시간이면 여전히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시댁이었기에 핑계를 댈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서둘러 소매를 걷었다. 수지는 맏동서 옆에 앉아 찹쌀을 씻는 일을 맡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행주로 찹쌀을 닦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다. 그렇게 닦아서 언제 다 씻겠어? 그럼 떡국은 내일이나 끓이겠네. 맏동서는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함께 웃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더 빨리 하려고 애썼다. 다음으로 떡국을 만들기 위해 찹쌀을 씻는 일을 맡았다. 집에서는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어머니가 가르쳤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을 넣고 여러 번 헹구었다. 하지만 수진이 스스로 만족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렸다. 그렇게 씻으면 찹쌀의 찰기가 다 빠지잖아.
서울 아가씨들은 뭐든지 과해. 너무 낭비하고.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잠에서 깬 지훈이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펴며 말했다. 어휴, 아침에 너무 춥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마음속에 짜증이 밀려왔다. 수진이 어떻게든 시댁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동안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안해 보였다. 떡국을 다 만들고 나서 수진은 서둘러 부엌을 정리했다. 집을 나서다 우연히 시어머니와 친척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애가 예에 바른 건 알겠는데 너무 어설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게. 며느리가 되자마자 시골 딸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 다른 아주머니가 말을 보탰다. 저렇게 집안일을 안 해봤으니 애는 어떻게 보겠어. 수지는 몸이 굳었다. 시골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뒷담화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첫날부터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잖아. 천천히 가르치면 되겠지. 할머니 시어머니가 대화를 마무리했다. 수지는 발길을 돌렸다. 마음이 무거웠다. 점심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수지는 잘 보이려고 식탁을 차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상을 차리기도 전에 젓가락 한 쌍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젓가락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할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새해부터 떨고 다니. 재수가 없을 징조야. 시아버지도 한숨을 내쉬었다. 하는 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집에서 부모가 안 가르쳤나? 수지는 굳어졌다. 그 말을 어젯밤에도 들었다. 국그릇을 깨뜨렸을 때. 오늘은 또다시 듣게 되었다. 지호는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에이. 젓가락일 뿐이잖아요. 수진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저렇게 어설퍼서 뭘 하겠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어떻게 해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조용히 식탁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호는 친척 형들과 놀러가고 수진의 기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수진은 침대에 앉아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친정에서는 항상 사랑받는 막내딸이었지만 여기서는 시댁에서 낯선 존재였다. 수진은 시댁에 잘 보이려 일찍 일어나 일을 돕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수지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호는 늦게 방으로 돌아와 수진이 조용한 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약간의 분노와 억울함이 밀려왔다. 내가 오늘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근데 어머니한테 나는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야.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래.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솔직함인지 아니면 편견인지. 지호는 한 번이라도 수진 편을 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지호는 침묵했다. 더 이상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 지훈아. 너무 힘들어. 지호는 한숨을 내쉬며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처음으로 수지는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설날 전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떠들썩했다. 마당 쓸리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우물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문에 붉은 종이를 붙였고 시아버지는 조상들의 위패가 있는 제단을 청소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집안일을 지시했다. 지훈아, 너는 밖에 가서 장작 좀 더 잘 나와. 떡국 끓이게. 수진아, 너는 부엌에 가서 어머니 도와서 전야 만찬 준비해라. 수진은 자신의 이름을 듣자 약간 긴장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 실수하면 시어머니에게 혼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엌은 불빛으로 환했고 가족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맏동서는 감자를 깎았고 막내 시누이는 채소를 씻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닭고기를 자르고 있었다. 수지는 전야 만찬의 전통 음식인 잡채를 만드는 것을 맡았다. 수지는 칼을 들고 능숙하게 채소를 썰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두꺼웠다. 잡채를 왜 이렇게 썰었어? 누가 먹겠니? 맏동서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 서울 아가씨는 집안일을 잘 못해. 다른 친척이 웃으며 말했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수지는 애써 웃으며 칼을 다시 잡았지만 더 많이 망쳤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댔다. 네가 고기 잘라라. 내가 잡채 할게요라고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닭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그런데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손가락을 베고 말았다. 아야, 수지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앞으로 누가 너한테 뭘 시키겠어.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으려 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비판받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 수지는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식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음식을 들고 갔지만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쟁반에 담긴 국을 조금 쏟았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새해부터 물을 쏟으면 안 좋다는 거 몰라. 라고 소리쳤다.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휴, 하는 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번에는 아무도 수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수진은 식탁을 둘러보았고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수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대로 말을 꺼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친척들에게 차를 내오라고 했다. 수진은 물통에 따뜻한 물을 담았지만 손이 아파서 물을 쏟았다.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며 짜증을 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니? 도대체 너희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라며 말했다. 수지는 그 자리에 굳어졌다. 믿을 수 없었다. 수지는 너무나 많이 노력했다. 수지는 많이 참았고 시댁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 보였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 방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우라고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수지는 방으로 올라갔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방에 앉아있으니 너무 외로웠다. 수지는 친정집과 부모님이 그리웠다.
친정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느껴진 적도 없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열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몇 초 후,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따뜻한 목소리로 왜 그래? 딸, 시댁은 어떠니? 라고 물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수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우리 집은 언제나 널 기다릴 거야. 엄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에 가야 하나? 왜 여기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어야 할까?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다. 멀리 읍내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늘 밤 수지는 떠날 것이다. 수지는 옷을 챙기고 조용히 캐리어를 방에서 꺼냈다. 수지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다투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집에 가고 싶었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밖은 어두웠고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하지만 수진이 미처 몰랐던 사실은 할머니 시어머니가 멀리서 수진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멀리서 폭죽 소리가 들려왔다.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다. 온 가족이 제단 앞에서 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수진은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나무마루를 지나갔다. 모두가 수진을 비난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수진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가 설날 밤에 도망치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와 친척들에게는 여전히 남일 뿐이었다. 수진은 나무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니? 수진은 놀라 뒤돌아봤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문가에 서서 약간 엄숙하면서도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캐리어를 잡고 있는 손을 꽉 쥐었다.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수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설날에는 다 같이 모여야 하는 법인데. 지금 가면 온 가족이 걱정할 거 아니니.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막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떠나는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은 텅 빈 시골길을 걸었다. 양쪽의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설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조용히 떠나고 있었다. 수진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수진은 밤바람을 맞으며 계속 걸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멈췄다. 지금 버스가 있으려나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엄마 번호를 찾았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설날에 혼자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해?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목도리를 한 할머니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수지는 할머니의 모습은 작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에 이끌렸다. 누구세요? 수지는 놀라 물었다. 나는 여기서 차를 파는 사람이야. 오늘 버스는 없을 거네? 설날에는 다들 집에 가거든. 할머니는 가볍게 웃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수진에게 건네주었다. 마셔. 따뜻한 차 마시면 좀 나아질 거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다. 따뜻한 차가 손바닥에 퍼져나갔고 곧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수진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이야기해봐. 왜 여기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았다. 수지는 말을 시작했다. 수지는 시댁과의 차이점, 상처받은 말, 시댁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수진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수진이 이야기를 마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옛날에 나도 며느리였어.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외롭고 도망가고 싶었어. 지금 아가씨처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하지만 깨달았지. 어른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 좋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수지는 침묵하며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때려본 적은 없잖아. 진짜로 너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지만 아기를 가지고 수진을 대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해? 그냥 그 말 때문에.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수지는 손에 들린 차를 바라보았다. 그 따뜻함이 마음속까지 퍼져나갔다. 수지는 자신을 두고 간 시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것은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슬픔의 눈빛이었다. 또 며칠 동안 설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수진을 정말로 싫어했을까? 그리고 남편인 지훈도 수진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진은 손을 꽉 쥐었다. 내가 잘못했어.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 어서 가봐. 설날에는 다 같이 모여야지. 수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가족들은 모두 조상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할머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수진을 쳐다보았다. 시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니? 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도 침묵하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서 왔구나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들어오렴.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라고 말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할머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사과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정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집으로 들어갔다. 친척들은 여전히 제단 앞에 앉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집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아직도 예전의 냉정함이 남아있는 듯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어디 갔다 온 거니?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더니 왔으니 됐다라고 말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집안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차 마시렴. 추운데. 이 말에 수진은 놀랐다. 이것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수진을 받아들이려는 신호였다. 수진은 차를 든 채 손을 떨었다. 지호는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고 여기 앉아.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라고 말했다. 수진은 자리에 앉았고 안도하면서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새해 첫날. 가족들은 모두 식탁에 모여 앉았다. 떡국으로 시작하는 새해 첫 식사는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했다. 수진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졌다. 시아버지는 전처럼 인상을 쓰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수진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다. 수진이 물을 따라주려고 일어서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그냥 앉아 있어. 내가 줄게요라고 말했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처음으로 뭔가를 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수진은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잠시 후 친척들이 모여 새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서울에서는 어떤 음식 자주 해먹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약간 당황했다. 할머니가 먼저 수진에게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애호박찌개랑 해산물 잡채를 자주 해요. 어머니가 해산물 잡채를 좋아하시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올해는 한번 만들어 보렴. 다 같이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웃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수진은 안도했다. 아직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수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식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수진 옆에 서서 행주로 손을 닦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아까 나가려고 했던 거 다 알아. 수진은 굳어졌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인정했다.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옛날에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을 했었어. 수진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정말 외로웠거든. 시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했고
난 서툴렀고 매일 혼났어. 그때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김 여사는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수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경청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배워야 해. 이 집에서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다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야. 처음으로 수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느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제가 어머니를 더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수진을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 지난 일은 잊어버려. 설날이니까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김 여사의 말에 수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할머니 시어머니 방을 지나다 할머니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예의를 갖춰 물었다. 할머니, 잠깐 들렀다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할머니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가족은 항상 완벽하지 않아. 좋지 않은 면만 본다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수지는 할머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하면서도 표현에 서툰 사람들이 있지. 너는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해. 말만 듣지 말고.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지난 이틀 동안의 일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까다롭지만 수진에게 지나치게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 시아버지는 엄격했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감싸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너도 우리 집 딸이야. 하지만 이 집의 일원이 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해. 수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새해 첫날 아침, 수진은 완전히 달라진 기분으로 일어났다. 부엌에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수진을 비판하지 않고 떡국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온 가족이 모여 새해를 축하했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다 갑자기 깨달았다. 이 가족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점차 수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새해 첫날 아침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집안은 떠들썩했고 마당에는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설날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지는 방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었다. 수지는 처음으로 시댁에서 완전한 다른 마음가짐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고 낯선 감정도 사라졌다. 수지는 부엌으로 내려갔고 시어머니는 새해 첫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지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라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김 여사는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쌀쌀한 태도는 아니었다.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잡채를 썰고 있었다. 네. 가르쳐 주세요 라고 수지는 말했다. 김 여사는 잡채 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지는 신중하게 칼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서투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제법이네. 수진은 웃으며 맞동서를 보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었다.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온 가족이 새해 첫날의 아침을 먹으려고 식탁에 모였다. 이 식사는 가족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 빨리 애 좀 가져다 줬으면 좋겠네? 모두가 마지막 말에 웃었고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할머니가 수진을 쳐다봤다. 새 며느리가 오니까 집안이 더 따뜻해졌어. 수진은 당황하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지? 이건 수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일까? 시어머니는 말없이 수진에게 닭고기를 놓아주었다. 이것은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젓가락을 들고 손을 꽉 쥐었다. 마침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떡국을 다 먹고 친척들에게 새해 인사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며느리로서 친척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진은 지훈과 함께 친척들에게 새해 인사를 다녔다. 친척집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아, 지훈이 부부 왔구나. 새 며느리 정말 예쁘네? 수진은 미소로 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했다. 친척들은 덕담을 해주고 수진에게 용돈을 주었다. 시골에서는 설날에 첫며느리에게 용돈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 수진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두 손으로 용돈을 받았다. 수진은 이렇게 대접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친척들이 수진을 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쩌면 수진은 참을성이 부족했고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수진에게 물었다. 오늘 해산물 잡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다 같이 먹어보자. 수진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부엌에 들어가 익숙하게 해산물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비난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부엌으로 들어와 조용히 지켜보았다. 잡채를 다 만들자 시어머니는 기름에 튀겨야지. 너무 뜨겁게는 말고 오라고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산물 잡채가 식탁에 올라오자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다. 시아버지는 맛있네. 밖에서 파는 것보다 낫다. 시어머니는 역시 며느리가 음식을 잘하네. 그날 저녁, 수진과 지우는 마당에 앉아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여기서 설은 어때? 수진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달라. 그렇지만 이제 좀 좋아졌어. 지훈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었다.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도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이고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완전한 곳이 아니더라도 사랑과 관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진은 더 이상 낯선 며느리가 아니었다. 수진은 이미 이 가족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마당에서 할머니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수진 부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새해 둘째 날. 수진이 마당으로 나가자 낯설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시골의 새의 분위기가 수진의 삶에 녹아들었다.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이나 비판적인 말투는 사라졌다. 시어머니와 맏동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수진을 불러 옆에 앉히고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아, 방에 있는 수건 좀 가져다 줄래? 어제부터 허리가 좀 아파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수진은 이것이 할머니가 수진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수건을 가져다 주자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이리 와서 잠깐만 도와줘. 김 여사는 수진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주며 읍내에 가서 쑥떡 몇 개만 사다 주렴. 손님들이 올 거야 아라고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아들고 곧장 집을 나섰다. 수진은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수진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다. 수진이 떠나자 할머니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김 여사에게 천천히 말했다. 봤지? 우리 손녀가 못하는 애가 아니야.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야.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우리도 며느리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 요즘 애들은 자기만의 힘든 점이 있는데 말이야. 수진이는 서울에서 자라서 우리랑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며느리가 됐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김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수진이를 미워한 건 아니에요.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침착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의 방식은 너무 엄격해. 너한테는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수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김 여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김 여사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읍내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니 수진이 보였다. 김 여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이제 좀 변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은 읍내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쑥떡을 샀다. 가게 할머니는 수진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 김 여사 댁 며느리 왔네? 수진은 약간 놀랐다. 할머니도 나를 아시네? 에이고, 여기 마을이 얼마나 좁은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며느리 왔다고 소문 다 났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따라 웃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은 깨달았다. 집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떡을 산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수진은 바로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히 물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어휴, 서울 며느리가 이렇게 씩씩할 줄이야. 대단해.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쩌면 수진은 억지로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진심을 다한다면 모두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 것이다. 수진이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있었다. 수진은 할머니에게 쑥떡을 전해주며 떡 사왔어요. 읍내 가게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떡이라고 했어요. 오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그 가게 떡 맛있지? 매년 여기서 사거든. 우리 집은 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말했다.
수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 차는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차는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이기도 해. 옛날에는 새해에 사람들이 모여 차를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차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가 차를 준비해 볼래. 내가 우리 집만의 방식으로 차를 끓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수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히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정의 표시였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인정하고 있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지용과 친척들은 장기를 두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수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식탁에 엿을 놓고 수진에게 권했다. 수진아, 맛밥 엄마가 만든 건데. 수진은 맛을 보고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와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다. 수진을 보는 눈빛이 더 따뜻해졌다. 그때 지호는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네가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고 집안을 둘러봤다. 수진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진은 진정한 가족을 찾았다. 밖에서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수진에게 진정한 설날이 시작된 것이다. 설날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오늘이 설 마지막 날이었다.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꽃과 나무 향기를 실어왔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은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우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불을 켜고 콩나물국을 만들었다. 수진은 콩나물국에 소금을 넣었다. 이번에는 쌀을 태우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런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오늘 우리 손님 온다고 했지. 잡채랑 불고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은 웃으며 네. 라고 말했다. 수진은 며칠 전만 해도 요리에 서툴렀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간을 더 보라고 말하자 수진은 간을 맞췄다. 온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친척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수건을 줬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기념으로 가져가. 수진은 감동받아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할머니는 수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며느리 생활은 힘들지.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네가 진심을 다하면 다들 너를 받아들여 줄 거야. 라고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지용과 수진이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김치를 주었다. 이거 챙겨가서 먹어. 힘들 때 먹으면 힘날 거야.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가방에 김치를 넣었다. 수진과 지훈이 차에 타자온 가족이 나와 배웅해 주었다. 시아버지는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말했다.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지호는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노력하면 될 거라고. 차가 마을을 떠나자 수지는 창밖을 내다봤다.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집 앞에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수지는 마침내 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지는 어머니가 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맛있는 김치와 엿과 떡과 차가 들어있었다. 수지는 이것들을 보며 마음속에서 감동을 느꼈다. 이것들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서울은 좀 따뜻하네요. 어머니는 춥지 않으세요? 몇 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여기는 서울보다 추워. 아프지 않게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수지는 이 문자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지는 그 감동을 지훈에게 말하고 싶었다. 수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진과 지훈은 발코니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나 할 말이 있어. 지훈은 말해봐 라고 답했다. 수지는 숨을 크게 쉬고나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고 싶어. 설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라고 말했다. 지훈은 수진을 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답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며느리 생활은 설날뿐만이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수지는 해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진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수지는 며느리로서 보내는 첫 번째 설날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 되었다. 수지는 시댁에 가기 전에는 불안했지만 돌아온 지금은 평화를 느꼈다. 수지는 휴대폰을 켰다. 그리고 할머니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 그리고 시댁에 대해 나쁜 말을 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수지는 부끄러워졌다. 수지는 휴대폰을 닫고 다시 켰다. 그리고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다. 할머니, 서울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수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문자를 보냈다. 그날 밤, 지호는 수진의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지? 내가 차라도 따뜻하게 끓여줄까? 라고 물었다.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는 남편도 수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수진은 남편에게 응, 고마워 얘라고 말했다. 수진은 깨달았다. 결혼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 날씨는 어떻니? 몸은 괜찮고 할머니가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시네. 수진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수진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한 주 뒤, 수진은 할머니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바쁘니? 할머니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서울 생활은 괜찮니? 수진은 목이 메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다음에 오면 할머니가 차 타줄게. 수지는 할머니 목소리에 울먹이며 네? 다음에는 더 일찍 갈게요. 라고 말했다. 전화통화는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지는 행복했다.
수지는 가족들의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수지는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훈아, 나 할 말이 있는데라고 말했다. 지훈은 뭔데? 라고 물었다. 수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 며느리로서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 설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라고 말했다. 지훈은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고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되었다. 수진은 과거 며느리 생활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따뜻한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수진의 삶은 더욱 빛날 것이다.